여기는 지구촌 사랑나는 건물 2층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전용 의원인데요. 제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지금 접수를 맡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저는 간호사라고 생각하고 주위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라 그러세요. 그래서 목사님과 잠깐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원목이니까 원목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원목도 있었고 그래서 교수한테 두 번씩 예배를 드리고 신방하고 복음 전하고 그일을 하러 왔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접수하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그게 아니라 접수까지 맡았어요. 그러면서 아침 예배에 같이 오신 분들 복음 전하고 예배를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복음 전하고 또 점심 먹고 오후 시간 준비할 때 또 다시 또 다른 분들 오시니까 다시 하고 복음 전하고 같이 기도드리고 이렇게 있으시죠. 지금 요즘은 많은 분들이 지금 못 오셔서 아마 더워서 그런지 일하러 가시는 여기는 미국분들이 좀 많지만 보통 100 몇십 명 항상 드시고 요즘 들어서 300명 좀 넘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품기를 원하죠. 일단 품어주기를 원하는데 다 품을 수는 없어요. 사실 품기를 원하는데 또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일단 복음을 전해서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영혼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혼을 세워진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 걸 원하지만 먼저는 영혼을 치료받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목회하고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정말 목사님 영혼보호뿐만 아니라 또 아픈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위로도 해주시고 선교도 하시는 목사님 앞으로 더 많은 사역에 참 많은 열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격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가 무려 1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전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 체류자가 조만간 500만 명, 1000만 명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체류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주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이나 구소련 지역 동포들,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구성원들, 난민 신청자나 탈북자나 유학생들까지 외국에서 한국에 온 이들을 이제 돕는 일이 저희 본연의 사업이고요. 이제 사업의 내용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상담소,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무료 병원,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이제 쉼터 급식소,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 교실, 컴퓨터 교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이 지금 3개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들의 주된 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살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희는 거저 주어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약속도 사실이고요. 뭐 가끔 이제 쌀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그 커다란 돼지 2마리하고 쌀 20여 가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받겠냐는 거죠. 받겠다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와서 전달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젯밤 아주 커다란 무당 푸닥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끝났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도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았죠. 맛있게 기도하고 먹었고요. 그 다음에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시간에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래서 온 쌀을 당신들이 맛있게 먹었다. 그때 이제 박수를 치는 분도 있고, 그걸 불결하게 또 우상숭배하듯이 했던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또 항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누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거고요. 이제 기도하고 맛있게 먹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 그 5월에 제가 한국신학대학 이제 신학과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민주화의 봄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두환 육군 소장이 전구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대학에는 휴교령이 내렸고요. 네. 이제 한신대학도 당시 이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제 친구 하나, 유동훈이라고 하는 친구가 전라남도에 내려가서 전남 도청을 사수하다가 사살당했습니다. 망월동에 묻혀 있고요. 당시에 저도 시위 문제로 경찰이 저를 잡으러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잠적을 했죠. 비겁하게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고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이제 80년 말에 경기도 성남을 가게 돼서 이제 주민교회에서 도시 빈민 선교를 동참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기만 하면 이제 매를 맞고 해고를 당하고 구속되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아, 더 탄압받는 이들이 노동자로구나 해서 이제 제가 공장을 가게 됐습니다. 한 1년여 만에 대학 나온 놈이 왜 공장을 다니느냐 해서 사실은 이제 해고를 당했고요. 위장 취업으로. 예.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제가 이제 사한자 교회를 개척했죠. 거기에 첫 번째 사업이 이제 노동상담소 희망의 전화라는 걸 만들었고요. 네. 성남 지역의 노조의 아마 90%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만든 상담소이고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한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던 중에 외국인 노동자 중동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당시에 이들은 다 이제 100%가 거의 불법 체류자입니다. 또 취업 자체가 불법 취업이고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산업 현장에서 임금체불이나 산업재, 사기, 폭행을 당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신고를 하면 본인의 불법 사실이 적발되고 강제 추방당하면 모든 게 끝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아픔을 이제 돕기 시작하면서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과정에 이르러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인권 문제, 노동자 선교 이런 부분으로 이제 30년 넘게 지금 이제 한우물을 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인권 문제, 노동자 선교를 하면서 경찰에게 매맞아서 입원한 것만 13번이나 됩니다. 턱뼈 깨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고막 터지고, 뇌진탕 나고 죽을 뻔했고요.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법제적 운동을 하다가 구속돼서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사실 참 험악한 세월을 살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격세지감을 느끼는 부분이라서인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유명한 상은 다 받았고요. 또 뭐 사면 복권뿐만 아니라 대통령 훈장까지 받았으니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또 제가 꿈꾸었던 이제 중국이나 소련 동포들을 위한 재외동포법 이제 국회 개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고용허가제 이런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정, 또 크레파스나 물감은 이제 살색 없애기, 그래서 이제 지금 살구색이 됐죠. 이제 그런 작업들 하나하나 했는데 다 그런 것들이 성사가 됐고, 이제 어쩌면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가는 이제 초석을 이제 까는 그런 작업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도 아직도 이제 많은 일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나 중동포, 다문화 가정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베풀고 시혜를 행할 거냐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을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는 거죠. 우리 다수 한국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직 다문화 사회는 요원하고 아주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들어집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제가 세 자녀를 이제 함께 입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프리카 가나 출신 흑인 여성이고 아버지는 한국인,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이죠. 그런데 그 이 세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를 닮아서 검은 피부색의 곱슬머리에 흑인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엄마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에 이제 그 가정사를 알게 된 부분이고요. 참 어렵게 장례를 치루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아버지는 이제 일용직에 이제 이 세 자녀를 지하 단칸방에서 키우고 있는 거죠. 참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텔레비전에 이제 방송을 하도록 하고 이제 모금도 좀 되고, 그런데 결국 그 아버지가 이제 하여튼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선택을 한 거죠. 이제 그 결과 이 세 자녀가 남게 된 거죠. 근데 일가 친척들이 키울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키우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제 첫 번째 작업이 전학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죠. 만났는데 첫 번째 질문이 너희들 어느 나라에서 왔니? 아이들이 하늘 같은 교장 선생님 질문하시는데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답을 하자니 사연이 너무 복잡하고 기구하고 길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교감 선생님이 오시더니 너희들 어느 나라에서 왔니? 교무부장 선생님이 오시더니 너희들 어느 나라에서 왔니? 애들이 눈물 흘리면서 배가 아프니 집에 가자고 이제 하소연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교장, 교감 선생님이 악의적으로 나쁜 마음으로 그 어느 나라에서 왔니라고 물어본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단일 민족 교육을 받았고 어쩌면 외국인과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글로벌 에티켓에 어긋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 나가는 것, 이것부터 이제 시작해야 될 일이고, 또 특별히 이제 큰아이가 이제 여자인데 중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2달 만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아이들이 마이콜리라고 놀린다는 거죠. 이제 둘리라는 만화에 이제 새카만 이제 가수지망생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 가기만 하면 이제 그 마이콜리라고 놀리다 보니 학교 가기 싫어서 심각한 거짓말을 하고 이제 자해행위를 하고 학교를 포기한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 아이들 학교가 만들어진 거죠. 지구촌 학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도 해체 가정에 있는 아이들, 또 이제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의 90%는 한국 남자, 외국 여자 간의 결혼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90% 시집온 여성들이 모두 처녀들만 오는 건 아니에요. 현지에서 이미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다가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고 이제 재혼 형식으로 한국에 오신 분들이 2년 이상 살면 국적을 딸 수 있고 이제 그 현지 남겨진 자녀들을 초청할 수 있죠. 학교 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아이들 엄밀히 따져보면 순수한 외국인의 외국 국적자의 한국말은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외국어만 할 줄 아는 아이들이 엄마 찾아 학교에 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을 위한 이제 학교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또 통합교육을 위해서 이제 한국계 저소득층 아이도 일부 받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40여 명, 학교에 60여 명 해서 이제 한 100여 명이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현재 17개국 어린이들이 함께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이제 지구촌 학교가 대한민국 최초의 이제 초등 대안학교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학력 인정이 되고 이제 상급 학교 또 전학을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학교에서는 이제 다중언어 전문가, 한국어와 영어는 뭐 기본 언어에 이제 엄마의 모국어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여러 각 방면에 이제 그 적응이 그 아이들의 그 능력에 따라서 이제 예체능이나 또는 기능의 전문가로 길러내는 이 작업들을 하는 학교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하나의 보도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지금 하락세라는 거죠.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이래 그 천주교는 교인 숫자가 219만여 명이 증가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살펴볼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근데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또는 뭐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손을 내미는데 애써 외면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어떻게 자세를 가다듬어야 바로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이 세상 사람도 인정하고 우리 수가 그 성장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 한번 더 심각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에 와 있는 150만 외국인 체류자들 어쩌면 무주공사입니다. 또 이게 이제 틈새 시장이기도 하고요. 블루오션이죠. 바로 여기에 누가 손을 댈 거냐는 겁니다. 어쩌면 고구마 줄기, 감자 줄기처럼 끄집어내면 뭐 주렁주렁 딸려 나오는 거죠. 어쩌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들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셨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 150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 여기에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 그 중에서도 이제 기장교회는 지금까지 사회선교, 네. 또 인권선교, 뭐 민주화운동, 여기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어쩌면 외국 이주민선교나 동포선교, 다문화선교가 그런 인권선교, 사회선교와 같은 맥락에 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기장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이 외국 이주민선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제 세계 선교가 이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막 물량적으로 경쟁적으로 세계 선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참 어려운 점 많이 있고요. 이라크 피살 사건이나 아프가니스탄 피살 사건이 나면서 이제 이런 뭐 단기 선교나 이런 뭐 중단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렇다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한 세계 선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세계 선교이고요. 네. 또 가장 안전한 세계 선교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고, 네.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 신학 훈련을 시켜서 파송할 수 있다면 네.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민족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복음 전하는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세계선교신학대학이 만든 지 한 12년 전부터 이제 돈 벌러 온 외국인 노동자나 중동포들 이제 전도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도 신학 공부를 하게 해달라, 또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 선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마다 불법 체류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선교신학대학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됐고, 이제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과 함께 이 네. 작업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네. 이제 교육원을 통해서 목회신학대학을 만들고, 바로 이들의 이제 학력 인정을 해주고 목회신학대학 4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네. 길을 열어줬습니다. 또 이제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 남로회에서는 이 중국 동포 이제 신학생들에게 네. 이제 목사 후보생 시험을 보도록 하고 목사 후보생으로 인정을 하는 네. 이제 일들이 생겨났고요. 장학금도 지급하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대학원 과정을 하도록 해서 지금 이제 기장 그 목사가 될 수 있는, 시험도 볼 수 있고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 한국에 150만 외국인 체류자들이 머물고 있는데, 한국 정부나 한국 사회가 아무리 좋은 뭐 정책을 발표하고 좋은 내용을 선포를 해도 외국인들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아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5개 언어로 이제 MNTV 이주민 네. 방송국을 만들고 각 나라 언어로 이제 한국의 정부나 사회단체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송도 하고 한국 생활, 한국 그 언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안내하고 방송하고 있는 MNTV 방송국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은 뭐 제가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네. 이 일들을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네. 함께 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 같은 경우 나이 드신 성도들 돌아가시면 이제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고요. 네. 농촌 지역의 결혼 인구 절반 정도는 외국인과의 혼인입니다. 그 사이 많은 자녀들 태어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농촌교회, 이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을 끌어안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이제 도심에 있는 이제 뭐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70-80%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보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뭐 목이 터지도록 기도해도 그냥 문 닫게 되는 현실은 막을 수 없고요. 또 지역에 큰 교회 하나 들어오면 작은 교회들 몇십 개씩 다 문을 닫게 됩니다.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작은 교회들, 어쩌면 이 틈새 시장에 있는 이 150만 외국 이주민들을 손을 내밀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들을 위한 이주민 선교에 나서면 네.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도심에 있는 큰 교회들, 요즘 식당 일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중동포들입니다. 그렇죠. 네. 병원의 간병인들 거의 다 중동포들입니다. 네. 또는 이제 호텔 모텔에 청소하고 뭐 하는 사람들 다 동포들이고요. 또는 뭐 요양사들도 동포들, 또 이제 쓰레기 치우거나 뭐 청소하거나 또 각 부잣집 가정부로 일하는 사람들 다 외국 이주민들입니다. 네.
어쩌면 도심 한복판에서도 외국 이주민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무역거래 11위 국가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150만 외국인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땅끝에서 온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는 것. 이 사명 잘 감당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제 특별히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나서서 외국 이주민 선교를 통한 세계 선교,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 함께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정말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 정말 분명한 그런 제안,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목사님 사역에 또 많은 큰 열매들이 맺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